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갤럽 스트렝스 센터의 데니 리입니다. 현 방송은 미국의 갤럽 지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컬트 코치입니다. 오늘 편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 게스트 김재익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일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몰입도가 6배나 높고 자신의 삶의 질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할 확률도 역시 3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트 코치는요, 스트렝스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장이고요. 갤럽 전문가들과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트렝스 코치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어프로치 또는 인사이트들을 공유함으로써 각국에서 개인이라든지 팀이라든지 더 나아가 조직의 잠재력이나 탤런트 그리고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한국어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방송 중에 또는 녹화 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요. 질문들을 coaching@gallup.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oaching@gallup.com입니다. 골뱅이 gallup.com입니다. 그리고 갤럽 스트렝스 코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은요. www.gallupstrengthcenter.com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allupstrengthcenter.com에서는요. 또한 과거에 영어로 진행되었던 컬트 코치 세션들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음성 녹음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보시거나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점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방송 끝에 올 7월에 한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강점 코칭 고급 과정 및 서티피케이션에 관한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해 주실 분은요. 저희 싱가포르 지사에 계시는 임정 컨설턴트 님입니다. 임정님 안녕하세요. 네, 데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갤럽 싱가포르 지사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컬트 코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컬트 코치를 빛내주실 저희 게스트 김재익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익님은 3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던 Accelerated Strength Coaching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하셔서 얼마 전 한국에서는 최초로 갤럽 스트렝스 센터의 Certified Strength Coach가 되셨습니다. 네, 김재익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톱 5를 포함해서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의 5가지 테마는 개인화, 초점, 전략, 탐구심, 학습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고요. 목표와 목적, 그리고 약속이 많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고민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알고자 노력을 하며 또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죠.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스트렝스 또는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저희 형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조금 바쁜 부분이 있어서 책을 못 보고 있다가 2005년에 아주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책을 다시 접하게 되고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링을 할 당시에 제가 일과 어떤 가정사에서 큰 고민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점을 알고 난 후에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제 아내와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어떤 그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을 털고 제가 친구들 그리고 내 가족들하고의 어떤 그 사랑이나 이런 유대감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 미션을 정하고 인생을 이제 다시 살게 됐는데요. 제 미션을 말씀드리면 저의 미션은 To make people happy by helping them find their own happiness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미션에 맞춰서 제 인생을 이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0명가량 같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강점을 나누게 됐고 또 뭔가 그 관련된 일을
업무하고 병행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간 스트렝스를 코칭이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그 임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 이제 강점을 접하고 나서 우선은 제 자신에 대한 그 모습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네. 업무가 연구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의 탐구심과 학습자라는 것이 그 업에 매우 적합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초점과 전략이라는 테마가 있어서 이상하게 주변에서 저에게 어떤 과제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강점을 몰랐을 때는 그게 어떤 하나의 사이드 잡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강점을 명확히 알고 나서는 제가 그 잡을 어떤 부가적인 일로 여기기보다는 제 강점을 더 명확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제가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보다 큰 기쁨들이 다시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강점에 준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개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그게 이제 그 강점 이론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경험들을 주변에 특히 이제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그 매우 성실한 한 친구가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강점을 권해주고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지, 그것이 강점에 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고민하게 됐죠. 그 강점을 찾고 보니까 그 친구의 강점이 이제 책임, 최상주의자, 공감이라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의 책임은 정말 매우 위대한 수준의 책임이어서 본인에게 맡겨진 것들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언제나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공감이나 이런 재능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동료들이 일을 부탁할 때 그것들을 이제 거절하지 않고 그 일을 모두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 그 친구가 이제 업무 중에는 주변 동료들한테 그 부탁받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다 마치고 나서야 본인의 일을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나와서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그 친구가 정말 너무나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은 주변에 이제 친한 동료들이 그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거절해라. 너도 너의 삶이 있으니까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도 뭔가 가족과 함께 보내라라는 충고들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쭉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사실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어떤 그런 평가들이 아주 힘들었고, 이제 본인도 이제 후배들이 들어올 텐데 그 후배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친구가 본인 스스로 그 자기 강점을 진지하게 이제 살펴보고 와서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책임이라는 테마 때문에 그걸 강점이라는 걸로 알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마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그것들을 언제나 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무게감으로 이해를 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이런 책임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본인의 인생이 성장해 왔고 그것들이 되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상황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는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고 주말에 나와서 일은 했지만 표정도 바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덧 한 6년 전쯤 일인데 그 친구가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지만 그곳에서 되게 인정받고 잘 성장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은 또 공감 테마, 이 empathy 테마도 있으셨고 네. 또 최상, maximizer도 있으셔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 부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도 느끼셨을 것 같고 또 맞습니다. 일단 자기가 일을 맡으면 또 물론 책임 테마도 있었지만은
또 맥시마이저 때문에 네, 글을 또 대충 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정말 그 그렇습니다. 퀄리티를 이렇게 꽉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하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중에 그 같이 일하던 동료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 친구가 진짜 일은 제대로 해서 가져와 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신뢰감들을 계속 획득해가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됐어요. 네. 네,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히 와닿았던 부분이 그 직원분이 본인의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점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굉장히 표정이 밝게 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강점을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공유하면서 동료들이 본인한테 바라봤던 뭐 오해라든지 좀 잘못된 식견을 자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데니님께서도 처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매일 강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업무 몰입도가 6배나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업무에 직접 투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하고 그것을 이것이 나의 강점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좀 본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이걸 알리면은 특히 팀에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을 두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많이 그렇죠. 하느냐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나의 책임 테마야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순간 이것은 너의 강점이구나. 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식의 변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그 그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서 이것을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었던 그 동료들도 그 친구랑 이제 많이 그 어떤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그 안타까움에 그런 조언들을 해줬던 건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 전에는 야, 미련하게 왜 이렇게 일을 해? 못한다고 거절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야, 너가 정말 이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걸 다 해냈구나. 야, 너가 정말 이런 일을 맞춰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굉장히 그래도 좋은 그 사례를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김재익님이 3월 초에 저희 싱가포르까지 오셔가지고 Accelerated Strength Coaching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게 됐는데요. 한국인으로서는 또 최초로 참석을 하시게 됐고 덕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갤럽 공식 인증 강점 코치가 되셨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기까지의 뭐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강점을 접하고 이렇게 많은 그 도움을 받게 되면서 강점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강점을 시작하면서부터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내에는 개설된 게 없었고, 이제 미국에 그 당시 이제 개설된 사례가 있어서 참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섣불리 이제 미국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엔 좀 어렵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 멘티 중에 한 친구가 인정 컨설턴트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정 컨설턴트님 만나고, 또 인정 컨설턴트님께서 여기 그 싱가포르에서 교육 있는데 한번 와서 해보지 않겠냐. 사실 저도 이렇게 뭔가 배움에 대한 열망, 더 많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철학이나, 그 다음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막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그 2명의 매우 실행력이 높은 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됐던 인정 컨설턴트님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주셨고, 제 안사람이 또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원을 받고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일정이 거의 4.5일 좀 짧지 않은 일주일가량이 되는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어떤 날리지 베이스의 어떤 액티비티라는 것들이 그거를 실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실 참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준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 역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인폼을 충분히 이제 얻게 되면서 제가 제 삶을 구체적으로 리빌딩 하는데 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지금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그 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제 이 강점을 알리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미션을 세웠지만 그거를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강점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어떤 강점의 코칭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부족했던 점들이라든가 또 제 가족 내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제 삶을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리빌딩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코스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세 가지 점을 꼽자면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처음에는 이 강점 이론에서는 그 강점에 집중하는 그 어떤 철학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탑5만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육에서는 어드밴스드 과정이기 때문에 34가지, 저의 34가지 강점들을 쭉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저의 그 강점의 스트럭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제 34번, 가장 약점 쪽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거에 집중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하부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의 그 어떤 그 재능의 구조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개의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관계성이나 실행 쪽보다는 사고 쪽에 재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들을 보다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제 삶을 다시 이제 리빌딩을 이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코칭이라는 것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양권에서는 어떤 실제로 코칭이다라고 하면 그 잠재력에 기반해서 그거를 길러주는 어떤 관점보다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선생님 같은 또는 어드바이저 같은 역할들을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코칭이라는 거를 실습하다 보니까 코칭은 명확하게 그 내담자 또는 상대방의 그 재능, 강점을 믿고 그 강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제 아이를 육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결국엔 그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과 그 다음에 이 갤럽에서 강점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결국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또 저 자신에게도 인커리지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도 인커리지가 되면서 뭔가 행복이 배가가 되는 그런 또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재희님을 싱가포르 지사에 모시고 그 코스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7월 달에 개최되는 코스에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점, 코칭에 대한 접근법이라든지 그런 생각에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코칭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뭔가 제가 솔루션을 많이 주고 그 솔루션을 팔로우하는 식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본인 스스로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어떤 학습이 되지 않고 다시 어떤 본인의 어떤 다른 그 방법으로 그걸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친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방법은 강점에 준해서 그 친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가령 한 사례를 들면 저희 아이는 긍정성이라는 테마가 있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계속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아침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주말마다 어떤 그 즐거운 이야기를 그 저희 앞에서 엄마하고 아빠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그냥 쉽게 지나쳤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강점을 명확하게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간섭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그렇게 보다 능동적인 코칭이 진행될 수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재익님 이제 네. 이 강점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업무에 실제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실제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자기의 강점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이런 그 수치들을 보면 저희 강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 전에 10 million을 넘어섰거든요. 오늘날 한국 업무 환경에서 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저희 동양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상하 명복의 어떤 그런 문화와 또 이제 그게 계속 서구화되면서 바뀌는 수평적인 문화, 또 더 강하게 요구되는 창의적인 문화들이 있는데 좀 분명히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상황 그리고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은 과거처럼 어떠한 개인이 모든 문제를 풀고 또 어떤 수직적인 체계에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 어떤 조직 문화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서구에서 이미 많이 연구가 돼서 어떤 수평적 조직이라든가 팀제, 어떤 매트릭스 구조들을 많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운영될 때 필요한 것들이 그 조직을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 각 개개인들이 자기 업무 역량을 얼마큼 그 발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때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 강점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과 강점에 기반한 업무 소통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결국 조직에서는 또 과제에서는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결과론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그 결과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과정과 결과는 그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과제가 진행될 때 그 각 개별 그 멤버들이 본인들의 그 업무를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동기부여가 되는 표현들이 사실상 각 재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책임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그 맡겨지는 범위가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납기 그리고 그것들이 충실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죠. 하지만 반면 전략 또 신중함이라는 테마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과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고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제가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처럼 각 그 멤버들의 그 재능에 맞게 그
과제에서의 운영 방법들을 이렇게 달리 가져가는 것들이 현재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 자율성이 구성이 될 때 그 각 멤버들이 본인의 그 잠재력을 최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강점이라는 이 구조는 현재 조직에서 어떤 조직과 또 과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이 지금 과도기에 있다, 조직 문화의 과도기에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저희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뭐 업무 몰입도 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 1인당 생산성도 굉장히 현저히 높아지고 이직률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매니저가 그 자기 팀원들의 강점을 준해서 팀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팀의 그 직원당 업무 몰입도는 강점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매니저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라는 여러 가지 저희 뭐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이런 한국이 과도기적인 전환에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에 도입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히 김재익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공유를 해 주셔서 아마 이번 컬트 코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같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7월에 개최되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Accelerated Strength Coaching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전체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모든 자료들도 한국어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gallupstrengthcenter.com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램 브로셔라든지 뭐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곳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코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chongim@gallup.com인데 끝나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그 창을 통해서 이메일 주소를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김재익님과 또한 미국에서 직접 진행을 해주신 데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한국의 이 강점 움직임의 태동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열심히 매일매일 강점을 활용하면서 한국 분들한테 보다 한국 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